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벌써 4월 19일 월요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 이제 한 3회 정도 하면은 우리 수업도 끝납니다. 예, 그 전에 여러분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면 코로나도 극복하지 않을까. 예, 상당히 무료잖아요. 1년이 훨씬 지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루하기는 마찬가지죠. 예, 보고 싶은 부모님, 또 형제간도 자주 못 만나고 또 방역수칙 오인 지키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여러분들도 힘드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도울 수 있는 지혜, 서로 참을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도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고사성어 보는 현대인의 지혜 상식에서 학문편, 공부하고 관련된 고사성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에 대해서 지난번에 여러분들 효도에 대해서 알아봤잖아요. 예, 그랬는 게 지난주나 이번 주는 여러분들 다 좋은 것만 오는 것 같아요.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있을 때 학문, 유튜브만 봐가지고, 아니면 또 뭐 유튜브 보면 여러분들 거의 다 진짜인지 알죠? 예, 검증이 돼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 그것도 좋지만은 다른 것을 한번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떤 것이 있는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또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왕이면 어떻게 중국 사회의 흐름은 어떻게 가는가? 예. 자, 이 앞전에도 이야기했지만은 중국은 삼왕오제로부터 하나라, 은나라, 주나라, 물론 저 나라가 서주, 동주입니다. 될 수 있으면 이 앞 시간하고 제가 중복하지 않도록 전주하고 해보랍니다만은, 예. 서주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누구냐 그러면은 바로 서안의 수도고, 동주는 낙양의 수도일 때입니다. 동주가 막 옮겼을 때 그때부터 춘추라고 그래요. 그때부터 BC 403년에 진나라가 한위조 세 나라로 갈라져 가지고 7나라의 전국 칠웅이라고 인정할 때부터를 전국시대라고 그럽니다. 춘추시대 때는 공자가 태생을 했고, 그 다음에 전국시대 때는 맹자가 태어난 시대입니다. 진나라는 최초의 통일국가 진시황 시대를 말합니다. 불과 나라는 15년밖에 존재하지 않았지만 중국이 그때는 엉망이었죠. 왜? 이쪽 지역하고 이쪽 나라하고 서로 돈이 틀려요. 그리고요, 한 대가 얼마냐 하면 크기가 또 틀려버립니다. 이런 것들을 최초로 다 통일을 시켰어. 이걸 역사에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도량형의 통일이라고 해. 모양까지, 제도까지, 무게까지 다 잡았다 이 말이죠. 진시황 여백이 어마어마합니다. 하지만 역사는 승자의 입장에서 쓴다고. 한나라를 통일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진시황이 폭군으로 몰 수밖에 없죠. 그래서 분서경유 같은 것을 굉장히 부각시키죠. 한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항우하고 유방하고 싸워서 유방이 승리했던 바로 그 한나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서한과 동한으로 나눠지는데, 다른 말로는 서한을 전한, 동한을 후한이라고 표시도 합니다. 서한은 어디냐? 여러분들 알다시피 바로 지금의 바로 서한, 수도가 서안입니다. 옛날에는 장안이라겠죠. 거기가 수도일 때가 서한, 그 다음에 동한은 낙양의 수도일 때를 동안이라 그래요. 여기에 혼란한 틈타기를 타가고 혼란한 틈새기에 위나라, 송나라, 오나라, 조조, 유비, 송곤이 나올 때 삼국이 있었고, 거기를 통일했던 사마이의 손자였던 사마염이 진나라를 통일합니다. 그 다음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남조, 북조 나눠가지고 송제, 양진으로 이어져서 수나라가 통일합니다. 수나라 양제, 수나라 문제. 이때가 이 나라는 결국의 패망은 뭡니까? 무리한 문화를 개척했고, 또 하나는 고구려를 침략을 3번 하다가 우리의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을지문덕 장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굉장히 수모를 당한 나라죠. 결국은 패망합니다. 39년 만에. 그 다음에 당나라가요. 당나라가 고조 이연, 당태종 이세민 28전 28승이라고 해요. 전쟁을 때게. 그렇게 적이 많았는데 딱 한 번 패배가 있었답니다. 어디에서? 우리의 양만춘 장군한테. 근데 중국 역사에서는 수치라게 갖고 기록은 책이 많이 없다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5대 19국을 거쳐서 송나라, 북송의 조광윤, 그 다음에 남송, 지금 이만희인데 그가 어디입니까? 절광성의 항구죠. 그 다음에 쿠빌라의 온나라 100여 년간, 그 다음에 명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 중화민국을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는 국가가 되는 겁니다. 이 중국의 약 5,000년 역사를 알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이 굉장히 쉬워지죠. 그래서 AD, BC로 나눠지잖아요.
그때의 시대가 이때로 보면 돼요. BC가 뭡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비포 센츄리가 아니고 비포 크리스트. 예수 탄생 이전. 그 다음에 AD, 안노 도노미. 예수 탄생 후. 그래서 공원전. 공원전이 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기원전이란 말이 되는 것이죠. 그게 BC입니다. 그래서 BC하고 AD가 나눠지는 시점이 바로 서한 전환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우리나라 역사는 고조선, 그 다음에 부여, 옥저, 동해, 고구려가 쭉 되죠. 그 밑에가 마한이 나오죠. 이제 마한 어디예요? 변한, 마한, 진한. 이 삼한이 나오죠. 그 다음에 그게 또 정립이 어떻게 돼요?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가 아닙니다. 가야까지 해서 사국시대죠. 그 사국시대가 나중에는 어찌요? 통일이 되는 거죠. 통일신라로. 통일신라가 되고 우계는 어찌요? 아무것도 없으냐? 발해가 있었죠. 그래서 남북국시라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가 어디예요? 우리가 말할 때 고려가 있죠. 고려가 탄생하기 전에 후백제가 나오고 후고구려가 나와요. 후삼국시대라고 하죠. 여기를 왕건이 통일을 해요. 예, 여러분 알다시피 언제? 918년에. 그래가지고 475년 동안 지속되다가 나중에 이성계가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게 바로 518년이 됩니다. 1392년에. 그래가지고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그런 치욕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걸 1910년이라고 해서 우리는 경술국치라고 이렇게 봅니다. 예. 물론 자기들이 한일 합방이라고 하는데 사실 어째요? 을사늑약이죠. 1905년이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사를 깨뜨리면 한국하고 중국을 같이 아울러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년에도 이제 기회가 되면은 2학기 때는 한국의 역사 이야기 아니면 중국의 역사 이야기 아니면 삼국지로 보는 이야기, 초안지로 보는 이야기 이렇게 해서 주제를 정해도 재밌는 역사가 되는 거죠. 역사는 여러분들 지요 반복이면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지루하지만 재밌게 설득력 있게 가면은 재밌는 역사의 공부가 또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늘날의 중국입니다. 23개 성, 5개 자치구, 4개 직할시, 2개 특별구. 우리나라 크기로는 남북한을 합해오는 약 44배 정도. 남한만 해서는 우리 약 98배, 100배 정도 크기죠. 예, 그래서 대만하고 하이난만 빼고는 나머지는 다 더 큽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조그만 글씨로 쓰는 거 뭡니까? 네, 맞습니다. 중국을 크게 나누면 이쪽에서 서남지방, 여기를 서북지방, 여기는 중남지방, 여기는 화북지방, 그 다음에 화동지방, 여기를 동북지방. 중국에서 하나만 해드릴게요. 이쪽이 동쪽이잖아요. 그리고 북쪽 있잖아요. 그래서 동북이라고 하죠. 동북에 3가지 성이 있어. 동북 3성이라고 그래. 헤이룽장성, 길림성, 요녕성. 그걸 중말로 라오닝, 지린, 헤이룽장 이렇게 말하는 것뿐입니다. 헤이룽장의 성도가 어디입니까? 하얼빈. 지린성은 장둔, 랴오닝은 심양. 예. 그렇게 아시면 금방 이해가 되죠. 우리나라하고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입니까? 그렇죠. 산동반도. 여기에서 조금만 가면 여기가 백령도고 여기가 연평도 있고 이런 거죠. 백령도에서는 중국에서 우는 닭소리가 들린다고 그럴 정도입니다. 예, 직선거리로 배로 한 3시간 반, 4시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국의 역사를 알고 있으면 우리나라가 중국을 본받는다는 것이 아니고 중국의 잘못된 점을 반면교사 삼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면서 과거를 알면 미래가 보이거든요. 중국은 제일 긴 역사가 300년이 안 갑니다. 그런 틈을 타가지고 우리가 강대국이 되면 그런 기회를 가지고 또 다시 경제 성장을 더 한다면 중국이 아무리 큰 대국이라 할망정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오늘은 학문에 대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학문에 대해서. 첫 번째가 자강불식. 자강불식이 뭐일까요? 그렇죠. 스스로자, 힘쓸까, 안일불, 쉴시. 스스로 힘써가지고 쉬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중국의 여러분들 우리가 말할 때에 사서삼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경, 서경, 역경 그러죠. 그 역경애가 건괴 상전에 나온 말입니다. 거기에가 이렇게 나와요. 예, 스스로 힘쉬고 쉬지 않는다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자신의 목표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간다. 이걸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역에 유교 경전 중에 하나였던 주역에가 주나라에서 완성됐기 때문에 주역이라고 그래요. 그걸 성인이 지었다고 해서 쓰는 책이 역경입니다. 역경. 역경이 뭔 말이에요?
역으로 해서 성인이 쓴다 이 말이요. 시로 해서 성인이 썼어. 게 시경. 철학소로 해서 경이요. 게 서경. 성인의 책은 끝터리가 다 경자가 들어가는 거 아시면 돼. 부처님의 말씀을 모아놨기 때문에 불경.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놨기 때문에 성경. 노자의 말을 모아놨기 때문에 뭐예요? 도덕경. 도하고 덕이 40장, 41장이었고 81장으로 돼 있잖아요. 거기서 나온 것이 여러분들 우리 중학교 때 도덕 시간. 이렇게 아시면 간단하죠. 여러분들 공부라는 것은 끝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쓰는 것이 바로 자강불식이지 않을까. 예. 이게 어떤 위기가 닥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바로 뭔 말이냐? 자강불식입니다. 비싼 말로 뭐 있어요? 그러죠. 발분망식, 절치부심, 와신상담. 반대는 그렇죠. 지가 알아서 그만둬버리는 거. 자포자기. 이런 것들이 반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자강식 하나만 가져도 아, 내가 학문을 하는 뜻은 바로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유의가 되죠. 같이. 그 다음에 수불석권. 수불석권은 뭐일까요? 그러죠. 손수자 아니 불자. 그 다음에 풀석자. 그 다음에 책권자. 글자 그대로 뭐예요?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요즘 같은 사람들 바꿔요. 수불석권으로 오면 안 돼. 수불석 스마트폰 해야 돼. 손에서 스마트폰을 안 놔본다 이 말이에요. 예, 요즘은 그러잖아요. 여러분 책 안 봐요. 안타까워 죽겠어요. 여러분들 종이책은요. 네가 읽고요. 내 손때가 묻었기 때문에 오래 기억하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이 왜 여러분들 많이 아는 것 같아도 지식이 없다고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때는 알아. 근데 바로 잊어버려. 예. 그래서 여러분 어째요? 꾸준히 공부하려면은 손에서 책을 안 놔야 되는 것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이야기하면 무슨 말입니까? 부지런히 공부하는 그런 모습이죠, 당연히. 삼국시대 때, 중국의 삼국시대 때, 우리나라도 삼국시대가 있지만 중국의 삼국시대는 언제예요? 위나라, 조조, 그 다음에 축함, 유비, 오나라, 송곤. 이럴 때 송곤의 나라에가 오지요. 오나라 그 기록이라 이 말이요. 이때가 뜻지자가 아니요. 기록할 지자입니다. 여몽이라는 부하가 있어서 송곤. 그 송곤이라는 사람이 뭔 말을 하냐? 우리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은 절대로 손에서 책을 놓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지금도 책을 안 놓고 보고 있다. 이렇게 여몽이라는 장수한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몽이라는 장수가 힘은 좋은데 왜 무시겠어요, 좀.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자기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조조도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한다더라. 또 옛날에 광무제 유수 후한을 세웠던 광무제 유수도 책을 안 놓고 공부를 했다더라. 이제 그런 거 훌륭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우리 저 조선 말기 때 여러분들 박지원이 알죠? 연암. 박지원 선생이 그래요. 이덕무가 여러분들 어째요? 이덕무라는 사람이 간서치라 그래. 책 바보. 책이 소장한 것이 그때 몇만 권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책을 좋아했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중국의 등소평 있죠? 덩사오핑. 등소평도 손에서 책을 안 놨다고 해요. 회의할 때도 책을 갖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해줘요. 여몽한테. 그리고 여몽이 봐줘. 내가 장군인데 이러면 안 되겠다. 부하들도 있는데 그래갖고는 그렇게 책을 열심히 바랍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노숙이라는 주유하고 하는 변신으로 일으켜지는 노숙 있잖아요. 노숙이 여몽의 부대를 방문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실력이 갑자기 많이 들어있거든. 그래갖고 눈을 비비고 봤다 그러잖아요. 그게 여러분 괄목상대예요. 오?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네? 그래갖고 괄목상대 그 고사의 주인공이요. 아니 당신이 어떻게 실력이 많이 늘어버렸어 갑자기. 그러니까 내가 우리 송곤 선생의 송곤 주군의 말을 듣고 계속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했더니만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괄목상대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요. 수불석권이요.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옛날이야 지금이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손에서 책을 놓지 않고 공부를 하면 공부는 여러분들 머리로 언제 아시죠? 아닙니다. 저도 지금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공부는 뭘로 언제 아십니까? 엉덩이로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누가 오래 앉아있느냐의 싸움이요. 머리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머리 영영 같잖아요. 순간 지나면 다 잊어요. 누구나. 계속 엉덩이로 오래 앉아가지고 반복 학습하는 사람이 공부의 정도입니다. 최고입니다. 공부 열심히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2교시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